6명 확보 실패한 듯 현재 출입 기자들이 파악한 판세는 어떨까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일부에 이어서 일부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모든 이 각종건 협박받았다는 이 통화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이 일제히 침묵을 하고 언론에서도 뚜렷한 반박이 안 나옵니다. 좌파 매체에서도 뚜렷한 반박이 안 나오는데 유일하게 오늘 하나 나온 것이 바로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이 물타기를 했는데 물타기를 어떻게 하는가? 저도 기자생활, 정치부 기자생활 꽤 오래 했지만은 이런 식의 물타기를 과연 통할 거라고 하고 하는 건지 경향신문이 뭐 단독 기사 이래가지고 제목이 공작설에 반박한 곽종건. 자, 양심선언 요구한 건 야당이 아닌 고교 동기들이다. 야당에서 한 게 아니고 뭐 김병주, 박범계, 부성찬, 박선원 이게 아니고 곽종건 고등학교 동기들이 양심선언을 하라고 한 거야. 어떻게 보면은 참 본인들은 절묘하게 변명거리를 찾았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일단 경향신문의 보도 내용은 이겁니다. 곽종건이 양심선언을 요구한 사람은 고등학교 동기라고 밝혔다. 고등학교 동기라고 밝혔다. 경향신문과 오늘 각 전 사령관 척은 곽종건은 이제 그 구치소에 있으니까는 직접 취재가 안 되죠. 그래서 각 전 사령관 척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경향신문과 만나서 뭐 변호사인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각 전 사령관 척은 이렇게 합니다. 경향신문과 만나서 구속 수감 중인 곽종건으로부터 직접 확인한 내용이다고 하면서 곽종건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양심선언을 요구한 것은 민주당 쪽이 아니고 고등학교 동기다. 그래서 계엄 이후에 곽종건의 고등학교 동기들과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동기 여러 명이 너 빨리 양심선언을 해라. 너 빨리 그런 걸 해야 한다. 넌 조언을 했기 때문에 양심선언을 한 것이다. 그리고 내란죄로 엮는다. 이 말은 곽종건의 쪽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TV에 나오는 정치권 기사를 보고 알게 된 것이다. TV에서 내란죄가 나오니까는 이 내란죄로 나를 엮는다고 해. TV가 누구 곽종건은 그때 내란죄 이야기 나온 거는 이 정치인들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거기 프레임을 막 씌우던 초반이었죠. 무슨 군인들한테 무슨 내란죄. 그리고 동창생이 고등학교 친구가 너 그 양심 고백해야 돼. 양심 고백해야 돼 하면서 너 살고 싶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너 살고 싶으면 양심 고백해야 돼. 아니면은 저 고등학교 동창이 내란죄로 엮을 거야.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지금 얼렁뚱땅 어떻게 넘어가려고 하지만 지금 민주당 전체는 침묵에 쌓여 있습니다. 오늘 밤 9시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TV조선의 뉴스9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 강조하는 대로 헌재도 다시 어떻게 보면은 변론을 재개를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도 좀 이런 거 가지고 다 이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를 한 거죠. 이거 기정사실을 해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 구속도 취소를 해야 되고 오히려 이 협박을 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관여를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재명이 다 알았을 수도 있죠. 그럼 그쪽 수사를 오히려 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 내란범이 아니고 내란 몰이범을 처벌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도 실제로 이 탄핵 기각 가능성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곽종건이 협박받았다는 내용,
그리고 홍장원의 메모 같은 것을 종합을 하면은 기각 확률은 더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정확한 헌재가 몇 대 몇인지 정확하게는 누구도 알 수가 없죠. 누구도 알 수가 없는데 가장 근접하게 알 수 있는 그룹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헌법재판관들 본인이죠. 8명. 또 하나는 그 헌법재판관들을 일거수일투족을 취재하는 헌법재판소 출입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출입 기자들이 회사 내부에 정보 보고도 하고 또 헌법재판소는 가지 않지만은 여러 정치부 기자나 아니면 사회부 법조 출입 기자들이 회사 내에 정보 보고를 막 하고 하지만은 언론사의 핵심 간부들도 알기는 어려운 것이죠.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것이다. 오늘 조선일보의 김창균 논설주간 칼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현재 지금 시점에서 헌재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왜 그러냐 하면은 8명의 재판관이 이제 계속 매일 평의를 하죠. 평의를 하면은 본인들의 의견을 밝힙니다. 이 주심 재판관이 정영식 재판관이 먼저 쟁점을 가지고 하두를 던져서 의견을 밝히면은 그 다음에 신참부터 고참순으로 쭉 의견을 밝히죠. 그러면 평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서로 압니다. 재판관들 사이에는 저 사람은 기각으로 가는구나. 저 사람은 인용으로 가는구나. 본인들이 다 그 재판관들 사이에는 다 안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다 8명이 다 정했을 거다. 지금쯤은 다 정했기 때문에 그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지막 인용문, 기각문을 써놓고 서로 의견을 밝힌 뒤에 뭐 30분 전에 의견을 밝힌 뒤에 그 다음에 조율을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가야 돼. 안 그러면 이게 나중에 그 후폭풍이 있어. 그래서 만장일치로 결국은 유도를 해가지고 그때 워낙 분위기가 여론전에서 밀렸으니까는 0대8이 나왔던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도 그런 절차를 밟을 텐데 그러면은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서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평의 마지막 선고 때 선고를 내리기 직전에 마지막 평의를 하는데 이 평결을 하는 것이죠. 평론을 종결하는 것이죠. 거기서 집계가 되겠지만 지금은 이미 다 마음을 굳혔다. 그래서 김창균 칼럼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대통령 운명을 결정지을 헌재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대학 입학 시험으로 치자면 채점이 끝나고 본부에서 합격자 명단을 추리는 과정이다. 신문에 빗대면 최종판 마감을 마치고 윤정기가 돌면서 배달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자, 이제 결론은 내려졌다는 이야기죠. 각자 다 결심을 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물론 지금 남은 기간에 변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만 각자 이 재판관들은 결심을 했겠지만 그게 몇 대 몇인지는 확언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헌법재판관 8명에게 뭐 다 물어볼 수도 없죠. 뭐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겠죠. 그런데 가장 가까이서 헌법재판관이나 헌법연구관들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있죠. 바로 헌법재판소 출입기자들. 헌법재판소 출입기자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을까? 다양한 관측과 분석들이 나오지만은 현재 출입기자들이 어떻게 보는지가 가장 현재로서는 정확하겠죠. 헌법재판관들 본인 외에는 원래 이 헌법재판소에는 기자실이 따로 없습니다. 거기만 출입하는 기자들은 없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지금처럼 이렇게 일종의 뭐 대목을 맞으면 모르지만은 중요한
결정이 있으면 그때 이제 가서 취재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만 따로 출입하는 기자를 두지는 않죠. 보통 법조, 그러니까 법원이나 검찰이나 이쪽 출입하는 기자들이 같이 마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 탄핵 그 심리가 열리면은 수백 명의 기자가 몰려갑니다. 지금 수백 명이 이것을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한데 각 언론사의 법조 기자들이 총출동했다. 그것을 매체 한 곳에서 서너 명의 기자들이 현재에 매일 가서 취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기자들 사이에 좀 차별을 받는 기자들도 있다. 그리고 법조 기자가 아닌 기자들이 가면은 또 앉을 자리도 없다. 그래서 또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수백 명의 출입 기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주로 헌재에서 지정자석을 받은 법조 기자단은 대검, 대법원 등을 출입하는 기자들인데 현재는 이제 임의로 이 기자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상시 출입은 하지 않고 주로 법조 기자들이 취재를 하다가 지금은 수백 명이까지 취재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이것을 내부에 이제 보고를 하죠.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도는 하지는 못하지만은 상황 파악을 다 하는데 그걸 다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대체로 들리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지금 대체로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일단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에 필요한 사람은 6명이죠. 지금 8명 중에서 6명. 헌재는 6명이든 9명이든 무조건 원래 구인 체제인데 지금 40여기 임명을 안 되고 있으니까는 8명인데 무조건 6명은 넘어야지 탄핵이 됩니다. 5대3도 기각, 4대4도 기각이죠. 자, 그런데 6명 확보에 실패한 것 같아. 이런 분석이 헌법재판소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구성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8명 중에서 문영배, 정계선, 그리고 정정미, 또 거기다가 김형두까지 하면은 지금 4명이 되는 것이죠. 4명이 되고 이 탄핵을 기각을 하자고 하는 쪽에서는 조한창 지금 현재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인용파, 기각파. 그러면 조한창, 정영식, 김복형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파면을 하자, 인용을 하자는 쪽은 조금 전에 김영도가 아니고 문형배, 정계선, 정정미, 이미선 이렇게 되고 그 중간에 김형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8명 중에서 4대3 진보 좌파가 4명 그리고 우파가 3명 그다음에 중간 지대에 김영도가 있는데 만약에 김영도가 가도 5명이 되는 거죠. 5명. 이 상태로는 우파 3사람이 그대로 기각 입장을 견제를 하고 있으면은 6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사람 중에서 1명이 움직여야지 6명이 되는데 현재 출입 기자들의 분석은 6명 확보에 일단 실패했다. 4명은 확실하고 김형두가 들어온다고 해도 5명이다. 이제 좌파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은혁입니다. 마은혁을 빨리 집어넣어야 되니까 헌재에서 마은혁을 최상목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이런 결정까지 내려줬죠. 문형배가 어떻게 하든 마은혁을 끌어들여서 6명을 하려고 아직까지 6명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강제할 거는 법적 근거가 없죠. 헌법재판소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이것을 자동적으로 헌법재판관에 앉힐 수도 없는 거고 이러니까 결국은 6명을 못 채우고 있는 겁니다. 6명을 못 채우고 있다. 이것은 지금 헌법재판관 출입 기자들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은혁을 임명을 안 한다고 최상목을 무슨 고발을 한다느니 뭐 여야정 협의체에서 패싱해버리고 그렇게 그 최상목을 압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6명이 안 채워지니까. 그런데 6명이 안 채워졌다는 것은 현재 출입 기자들도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 대체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민주당 소추위원, 그러니까 정청래 쪽에 소추위원 중에 김희수가 있죠. 김희수.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심리를 할 때 김희수가 헌법재판관이었습니다. 그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인물이죠. 그 김희수가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하겠다고 그 소추위원, 국회 측 소추위원이지만 실제로 정청래가 이끄는 민주당 쪽이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민주당은 자기 편인 김희수를 통해서 현재 내부 사항을 파악 중이다. 김희수를 통해서 그런 말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 김희수는 그때 자파 재판관 정계선의 남편인 항필규 변호사하고 같은 공익법인에서 근무를 한다. 김희수가 대표고 거기에 그 정계선의 남편이 있다. 그래서 불공정하다. 정계선이 해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까지 나왔죠. 그런데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계선은 재판관으로 하고 있고 김희수는 민주당 소추위원인데 민주당이 김희수를 통해서 또 본인이 헌법재판관 출신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 자기가 사람들이 있겠죠. 자기가 빨대로 삼는 정보를 주는. 그래서 김희수를 통해서 내부 상황도 지금 파악 중인데 분위기가 좀 기각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런 낌새를 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물론이고 박찬대까지 나서가지고 마은혁을 임명을 하라. 안 하면은 고발하겠다. 탄핵은 참아 못하고 탄핵을 하면은 이 역풍이 엄청나죠. 그 최근에 이재명이 아예 그러니까 박찬대는 최상목 대행하고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도 패싱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회의 열리기 25분 전에 아예 그냥 걷어 차버리는 민생을 다 걷어 차버리면서도 마은혁을 임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막 높이고 있고 이재명도 얼마 전에 이 최상목 대행이 반헌법적 행태를 벌이고 있다. 왜 임명 안 하느냐? 헌재가 임명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안 하느냐? 자기들끼리 이제 셀프로 해놓고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다급하구나. 정말 6명을 못 채웠구나. 마은혁이 안 들어가면은 실패할 것 같으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는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특히 이 문영배를 비롯해서 탄핵 인용파들은 마은혁 임명을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야지 이재명의 맞춤형 6명 다 해서 맞춤형 결론을 내려줄 수가 있는데 지금 최상목은 버티고 있죠. 버티고 있고 특히 최상목의 서울법대 동기 이 박수영 의원이 또 단식을 하면서까지 임명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여론이 또 한계가 되고 있으니까 문영배와 이재명 입장에서는 전전긍긍하는 그 상황이죠. 박수영 의원은 오늘 단식을 일단 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면은 이 6명 확보는 일단 실패했다. 그래서 마지막 뭔가 반전을 또 시도를 하는데 그래도 대세가 좀 돌아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